자, 마스크 때문에 주말에 언더그라운드, 즉, 이 공식 언론이 아닌 데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어서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정보를 접근할 수 없는 쪽에서는 일단은 터뜨리거나 또 조금은 과장된 정보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죠. 이거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낙곰수 등이 퍼뜨렸던 소문 방식과 유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오영이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정부가 처음에 1, 2주간은 농협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마스크를 판다다가 갑자기 약국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약사 한 명이 DUR이라는 약국의 약 처방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제안이 들어오니까 정부가 마치 그 제안 때문에 바꾼 것처럼 했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결국 처음에 이용하던 농협이나 우체국망을 사실상으로 점차적으로 포기하고 그리고 약국망을 통해서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 약국망은 약의 유통업을 갖다가 지금 장악한 회사들이 한국에 한 두어 개 있습니다. 하나는 지오영이고 하나는 백제약품이라는 회사예요. 그 중에 지오영을 통해서 지오영은 전국의 약국의 한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14,000개를 자기 유통망으로 둔 지오영을 통해서 지금 이번에 마스크를 공급하려고 했죠. 그래서 정부가 조달 가격으로 마스크 회사에게 마스크를 납품하게 하고 그리고 납품된 가격을 지오영이 자기 유통망으로 약국에 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오영 독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백제약품이라는 데를 넣어서 3대1 정도로 한 75%는 지오영, 한 25% 정도는 백제 등을 통해서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판다는데 이 과정에서 또 소문이 있었습니다. 지오영이라는 회사의 조선해라는 숙명여대 약대를 넣은 여자가 이제 김정숙, 손혜원과 가깝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숙명여대를 나왔습니다. 김정숙과 지금 손혜원은 김정숙은 경희대 음대를 나왔고 손혜원은 홍익대 시각디자인과를 나왔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같은 숙명이라도 숙명여고고 하나는 숙명여대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이 있고요. 조선해라는 사람이 숙명여대에 3억 원을 기부하고 이래서 숙명재단 이사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밑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서로 엮여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식약청장 이의경과 또 지오영의 조선해가 관계가 있다. 조선해는 55년생이고 숙명여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병원 등에서 일을 하다가 이의구라고 제약회사를 하는 사람이 밀어줘서 약 유통망을 장악해가는 회사를 차려서 해왔다는 거고요. 이의경은 서울대 약대를 나왔고 지금 나이 차이가 62년생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결정적인 부분이 손혜원이가 이 홍익대 시각디자인과를 나왔는데 손혜원과 지금 같은 시각디자인과의 선배인 최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재인의 2012년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던 삼성 제일기획 출신의 홍보 전문가이고 자기 홍보회사를 운영해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2012년에 문재인의 홍보를 이렇게 맡았지요. 자, 그런데 이 최창희가 홍익대 시각디자인과의 손혜원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손혜원과 최창희가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한간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최창희가 문정권이 집권하고는 공영 홈쇼핑으로 이 사장으로 갔습니다. 얼마 전에 공영 홈쇼핑에서 마스크를 팔다가 무리를 좀 빚었고, 또 자기 사람들을 회사에 뭐 이사나 또 정권의 사람을 감사로 넣는 과정에서 자금도 좀 잃었고 건물을 짓는다고 또 해서 좀 시끄러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최창희와 지호영의 조선애가 부부다, 이렇다면 일이 이제 큰 거지요. 자, 그런데 최창희하고 조선애가 지금 부부다라는 부분이 어디에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도 아니다라고 지금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창희하고 이 지호영의 조선애가 부부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호영의 정부가 몰아줘야 했다라는 틀들 안에서 바라보니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희 뉴스 브리핑은 항상 진실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지호영에서 마스크로 떼돈을 번다라는 부분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일단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호영이 그것을 몰아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정권의 주요 인물들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보이는 행태가 아닌가. 그래서 먼저 지호영이라는 것이 어떤 회사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제약회사는 이 제약 그냥 약만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고, 약을 유통하기 위한 유통망 회사가,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의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지금 그래서 지역별로 약국 도매상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이 중앙에서 지역 약국 도매상 체제에다가 약을 공급하는, 한마디로 유통 체인을 장악한 제약회사가 있고, 순수하게 약만 만들어서 그냥 거기에 체인에 넘기는 이 순수 제약회사, 두 가지 행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호영은 지금 유통 체인에 관한 회사로 분류되고 2019년 매출이 4조 1000억입니다. 2등이 백제약품으로 1조 6670억, 3등이 동원약품그룹으로 1조 2000억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의 의약품 시장 규모가 23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호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호영의 대표이사 조선애는 66세로 인천 출신으로 숙명여대, 약대를 나왔고, 과거에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병원에서 이제 약을 다 지어서 팔 때 약재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02년에 SK글로벌의 이 성창약품, 동부약품, 지호영이 이제 병원에 약재로 있다가 나와서 이 제약회사 쪽으로 손을 댔고, 성창약품 대표였던 조선애와 동부약품 대표였던 이희구가 공동으로 지호영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조선애의 인터뷰 내용에 보면 이희구라는 회장이 밀어줘서 차리게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009년에 지호영은 물류만 담당하고 지호영 네트워크스라는 의약품 영업 전문 업체를 설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호영으로 하여금 외국계 제약사가 물류를 위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류하고 영업 부분을 분류를 시켰어요. 약 부분에서는 영업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대 약대나 숙대 약대에 놓은 젊은 여자 약사들을 이 약국 영업하는 유통회사가 깔아서 병원에 로비를 많이 시키고 했죠. 자, 2009년에 골드만삭스가 여기에 지분을 400억을 투자해서 45.4%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조선의 이희구가 지분 51%, 소액지주가 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남권의 약국 도매는
이 청십자라는 데가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100억을 투자를 했고 2009년 12월에는 전남권의 약국 도매상 전주약품을 인수를 했습니다. 차곡차곡 전국적인 망을 갖추어 가지요. 또 2010년 3월에는 다국적 제약사의 도매상을 한 스위스, 홍콩, 중동계의 이 전릭 파마라는 회사의 제하청 계약을 청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10월에 이 중부권 도매상인 대동약품을 인수를 했습니다. 2012년 6월에는 연세의료원 납품 계약을 맺어서 병원 영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했고요. 2013년에 연희동 신사옥에 입주를 했습니다. 옛날에 무슨 가든 하던 회사가 신촌 IC 쪽에서 마포구청 쪽으로 가다 보면 옆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호형 사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 11월에 골드만삭스 지분 42.25%를 앵커 에퀴티라는 사모펀드에 1,5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요. 그리고 2014년에는 삼성물산 계열 케어캠프 인수로 삼성의료원, 경희대 병원, 그래서 삼성물산 계열 케어캠프 인수로 삼성의료원, 경희대 병원, 차병원, 영남대 병원에도 납품을 하게 됐어요. 2014년 12월에는 검찰이 이 회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용이 모든 제약사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음을 활용해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이렇게 가지고 덮쳤어요. 2014년 12월에는 5년 만기에 BW를 발행했고 상한 우선주 770억을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BW는 120억입니다. 자, 그런데 2017년에 문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 회사가 잘 나갑니다. 2018년 2월에 조선해가 의약품 유통협회장에 당선이 되었어요. 자, 선거 당시에 지호영의 외국인 지분이 60%나 되는 외자기업인데 이 외자기업이 국내 약품 시장을 독점해서 되느냐, 지분 구조를 공개하라는 식의 지금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12월에 검찰이 케어캠프, 지호영이 삼성으로부터 인수했던 케어캠프를 압수수색했는데 의료정보솔루션 등 산업정보를 국외, 외국어로 유출한다는 혐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의약품 유통협회장에 당선될 때 제기되었던 문제가 같이 제기됐죠. 자, 2019년 4월에 블랙스톤이 지금 이 앵커 에퀴티 파트너스가 2013년에 인수했던 지분을 2,500이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처음에 들어왔고 이후에 앵커 에퀴티 파트너스 AEP가 들어왔는데 이 AEP의 지분을 1조 1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억짜리가 1,500억이 되고 1,500억짜리가 1조 1천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이 사모펀드나 이런 애들이 참 돈 튀겨 먹는 방법이 다양하죠. 자, 곧이어 창업자 조선해와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영사인 블랙스톤이 조선해 GY 홀딩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존 주주들로부터 지호영 지분 전량을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랙스톤이 인수한 지분 46% 1조 1천억이라는 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경영권도 없는 지분을 이렇게 비싸게 살 수 있냐. 여기서 조선해가 새로 세운 홀딩 컴퍼니가 지호영 지분 전량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이 나왔고, 그래서 이 새로운 홀딩 컴퍼니의 지분이 이제 향후 변동되더라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게 이제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자본이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 아래서 약품 산업의 유통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이희구가 블랙스톤 이후에도 51%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고 회장직도 유지한다 하지만은 외국 자본이 인수할 때 기존 경영진이 지분을 팔고 나가더라도 일정한 기간은 유지시켜 주어서 회장직 등을요 안정하게 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원만한 인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의 46% 가치를 1조 2천억이라면 100억 프로는 2조 3천억이라는 건데 2018년도 영업이익이 500억에 불과한 회사가 2조 3천억의 가치다. 이 업종이 하이테크도 아니고 조선해나 이희구가 개인 지분도 상당 부분 지금 가치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게 맞다면 외국의 블랙스톤은 무엇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인수를 이렇게 비싸게 하려고 하느냐. 의료보험 체제 하에서의 대한민국 의약품 유통시장이 통째로 사실상 외국 업체에 넘어갔다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문제다라는 게 전문가 의견을 거친 판단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시장을 지오영에 넘겼다라는 것은 사실상 지오영의 소유주가 외국계 사모펀드가 아니냐. 자,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 의료보험 체계 하에서의 시장이 외국계에 넘어가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의약품 리베이트 건절 등이 법제화되면서 제약사의 힘보다 유통업의 힘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지오영 같은 회사 등이 지금 지오영 백제약품, 이 줄릭파마 이게 이제 세계가 빅3입니다. 유통망에서. 그래서 다른 업체는 도태되고 있는데 결국은 의약품 시장이 약국 병원으로 양분되는데 약국은 지오영이 절대 강자고 병원 쪽도 지금 M&A를 통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블랙스톤이 대규모로 했다라는 것은 사모펀드가 투자할 때 단계가 있는데 상장이 아주 많이 남은 이 초기 단계 투자가 있고 상장 직전에 이제 이 기업 공개하기 전에 들어오는 이런 투자가 있는데 이번에 1조 1천억의 블랙스톤 투자는 상장 직전의 투자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오영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마스크 독점으로 약국 길들이기를 한다. 즉 지오영이 아직 장악하지 못한 약국이 한 8, 9천 개 있으니 그걸 장악하는 게 목표고 매출 확대다. 자, 그러면서 자회사로 이제 바이오 기업도 하나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금 마스크가 전문 의약품도 아니고 공적 마스크인데 약사들이 싫어하는데도 굳이 약국에서 배급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오영이 돈을 번다라고 지금 유튜버들이 집중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약국 업계에서 배달의 민족 같은 위치가 되려고 한다. 자, 이 의약품이 매우 초라한데요. 자, 그런데 이 의사들이 리베이트 이런 부분에 외국 제약사 이런 부분하고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지오영 같은 유통 영업 전문 업체가 하나 있으면 매우 편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 제약사들은 특허약 리베이트에 국내 제약사 복제약 체인화를 시키고 그리고 바이오 기업까지 이렇게 여건 슈퍼 제약 그룹을 하나 띄우면 이 시총 수조 원이 나올 거다. 그런 부분하고 관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